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독일 축구 레전드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후 아직 승리가 없는데요. 3월 A매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멤버를 그대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의 색깔에 맞는 구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이라든지 긍정적인 면들을 남겼었는데 본인이 직접 선택했던 첫 번째 명단 6월 A매치에서는 비록 손흥민 선수가 부상 문제로 뛰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내용과 결과가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9월 A매치는 사상 첫 유럽 원정 경기로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은 승리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재택근무 논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영국 언론, 영국 BBC에까지 보도되는 상황이 이르렀는데요. 대표팀이 또 영국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영국 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웨일스 사우디와의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이 장기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경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웨일스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영국 BBC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상세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영국 원정 9월 A매치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금요일 3시 45분에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웨일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9월 13일 수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영국 뉴캐슬에서 세인트 제임스 파크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립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두 경기 모두 TV 채널에서는 TV조선에서 보실 수 있고 온라인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팀이 영국에 가 있기 때문에 영국 언론, 영국 기자들도 많이 취재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BBC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위기론을 보도를 했어요.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거주했었죠. 지금은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아시아 축구 전문 기자로 세계적인 위상을 정립한 존 듀어든 기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취재를 해왔던 이성모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들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 주요한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영국 시간으로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승리가 필요한 감독은 웨일스의 로페이지 감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부진한 성적뿐만 아니라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감독 스타일, 운영 스타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에서 치른 4경기에서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와 2무승부, 우루과이와 페루에 패하는 등 한국이 1960년에 마지막으로 우승한 대회인 내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이나 11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시작을 대비하기에는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도 좋지 않고 내용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이 원격 근무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로페이지 감독도 웨일스 대표팀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했고 특히 최근에 유로 2024 예선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특히 부진한 경기력들, 아르메니아전 패배가 좀 결정적이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질서를 겪고 있거든요. 이번 9월 대표팀 일정이 양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 친선 경기는 사실 결과가 원래는 중요하지 않은 경기인데 이 내용과 결과 양면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면 두 감독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경기에 좀 큰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2월 말에 부임을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는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큰 배움의 과정이 되겠지만 일단 잘 배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에 상주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한준TV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 유력설이 있을 때, 협상의 최종 단계에 있을 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를 하긴 하는데 1년 내내 거주하진 않는다. 사실 미국으로 휴가를 한 달 정도 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 괜찮아요. 다 휴일이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8개월 정도를 거주하고 4개월 정도는 외국에 있는 일정들, 조금은 이제 느슨하게 벤투 감독과 달리 아예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완전 상주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만 이제 이후에 발표된 그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상주한다, 본인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파악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보자면 다른 매체에서도 집계를 해봤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팀에서 보낸 시간이 67일밖에 안 된다. 유럽의 선수들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휴가로 미국에 가기도 하고 외부 활동들 속에서 막상 한국에 머무르면서 K리그를 보고 한국에 있는 선수들을 파악하고 한국에서 훈련하고 이런 일정들이 거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이 사실 한국에서 세미나도 하고 한국 언론과도 만나고 다양하게 기여를 했던 것들이 이런 고액 연봉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었는데 기자회견조차도 줌으로 진행하고 대표팀 명단 발표 회견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과정 속에 약간 좀 불편함 때문에 아예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아예 열지 않겠다고 했고요. 사실은 모든 대표팀 감독들이 대표팀 명단 발표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오래전부터 이런 명단 발표 회견을 통해서 언론과 소통도 하고 대표팀의 이야기도 전하고 다양한 콘텐츠들과 이슈거리를 또 주면서 관심들을 끌어올리고 또 K리그에 새로 발탁된 선수들이라든지 명단 변화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대표팀에 대한 그 접점을 높여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인의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일정과 미국에서 쉬는 일정과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듀어든 기자가 한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한국의 근무 문화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런 원격 근무, 재택근무, 줌 미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하지만 점차 지금은 미국도 그렇지만 많은 IT 업계들도 이런 그 위기들 속에서 직접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좀 업무 생산성이 높다 이런 좀 이제 결론을 내린 곳들도 있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긴 한데 일단 대표팀 감독은 직접 와서 경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Y스카우트를 통해서 뭐 경기 영상을 뭐 저희가 보는 중계화면 이상의 다른 각도를 보기도 하고 분석 자료를 보고 코치들도 물론 경기장에 가서 보고 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장에 직접 가서 감독이 선수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감독이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코치에게 업무 분담을 해서 물론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특히 6월 A매치 때 그 결과를 내지 못했고 내용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에 6월 A매치에 신명나는 축구를 보여주고 결과도 잘 냈고 아주 잘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안 나왔을 겁니다. 재택근무하지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전에 독일 대표팀 감독 때도 오히려 미국에 거주를 했었고 미국 대표팀 감독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헤르타 베를린을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마지막 이력 때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임해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더 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ESPN과 자주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근에 뭐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라든지 엔도 와타루의 리버풀 이적이라든지 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뭐 주장이 된 것에 대한 얘기라든지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K리그라든지 한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정말 고액 연봉을 또 클린스만 감독이 받고 있는데 정작 본업을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이 성적이 좋고 내용이 좋다면 물론 이런 내용들까지도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뭐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식에 나가고 또 UEFA의 테크니컬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한국 대표팀의 운영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우려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웨일스, 사우디전에 나설 선수 명단 발표에서 회견 자체를 취소했던 것 이것은 한국 대표팀의 오랜 전통을 깬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9월 A매치의 또 결과에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9월에 열릴 웨일스전,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본인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한국에 그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냥 경질돼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집에서 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웨일스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웨일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말했는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차례 A매치에서 대표팀은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한다. 많은 골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경기를 지배했다. 지난 2경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김민재도 없었다. 이기질 못했지만 경기를 전반적으로 지배한 대표팀의 경기 운영 방식은 만족스러웠다. 매 경기 팀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고 나 역시 승리를 절실하게 원한다. 하지만 승리는 반드시 아시안컵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60년 넘게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안컵 우승이 진정한 목표다. 이 얘기를 봤을 때 지난 경기들 내용은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고 친선 경기고 아시안컵 본 무대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아시안컵 우승 목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없었던 것이다.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약간 변명성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반 4경기에 이겼더라도 비판은 늘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은 감독의 숙명이라고 했는데요. 늘 비판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비판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스타 선수 출신이고 독일 대표팀 감독도 맡았고 여러 커리어들이 많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이겠죠. 이것이 본인의 심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좋은 경험으로 축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 나는 팀이 성장하는 것도 지켜봐 왔다. 이 비판을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SNS 반응이 매섭다는 것도 알고 주변에서도 조언을 듣고 있긴 하지만 나는 우리 대표팀이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지 내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 내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은 기다려라. 아시안컵 결과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엔 아시안컵까지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평가와 유임 여부, 경질 여부는 결국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친선 경기 결과, 지금 말씀드리는 9월 웨일스전 사우디전이 아무리 안 좋아도 경질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위약금의 문제도 있고 조항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 경기가 친선 경기인데 친선 경기 6경기하고 감독 정지한다.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이라든지 평가에 있어서도 결코 좋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9월 평가전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그 지적과 비판과 조금 이제 감시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계기인 될 수 있어도 여기서 만약에 2패를 하고 완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질이 나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많은 연봉을 보장해주면서 오히려 코치진들의 연봉이 이름값에 비해 낮거든요. 그 이유는 코치진들은 아예 이런 재택근무와 부업 병행을 좀 허용하면서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와 부업들을 병행하고 있는데 물론 감독으로서 이런 축구계 유명인사로서 외부 방송에 나오고 행사에 나가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다만 본업을 잘해야지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최근에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올랐고 많은 한국 선수들이 또 유럽에 진출하고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표했어요. 김민재, 손흥민, 이재성과 같은 롤모델이 유럽에 이미 있고 또 궁극의 목표인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팀을 꾸리기 위해서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뛰는 세계 최고 선수들이 있어야 된다. 한국이 5대 리그, 유럽 5대 리그에서 뛸 선수들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내가 함께 하게 돼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시안컵 우승 목표 도전할 거고 그 뒤 월드컵까지 내가 한국 대표팀을 맡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즉 이런 비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과로 증명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단 이 웨일스와의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웨일스전 친선 경기지만 또 지금까지 대표팀이 승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또 감독님이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오신 만큼 승리로 보답드리고 싶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시선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손흥민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별도로 이제 개인적인 연락도 할 테고 유럽파들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에 많이 가서 경기를 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접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우리의 실수로 4경기 동안 아직 승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웨일스전 우리의 플랜대로 잘 진행해서 또 승리도 하고 싶다. 내용과 결과 다 가져오고 싶다. 이 경기 친선 경기지만 아시안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10월 친선 경기나 11월 월드컵 예선 모두 우리에겐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뛴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가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고 또 웨일스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으로 이적도 하다 보니까 웨일스 기자들 영국 현지 기자들도 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주장직이라든지 브레넌 존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대표팀뿐 아니라 한 구단 토트넘의 주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영광이자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나는 경기장 안팎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동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며 본인이 끌고 간다거나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대표팀과 토트넘에서 본인이 주장이 된 이후 좀 잘 풀려가는 이유는 훌륭한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동료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좋은 주장이 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케인이 떠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케인은 혼자서 20골, 30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케인이 떠나면서 30골을 잃게 됐지만 그런 공백들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뭉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케인은 좋은 방향으로 잘 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막 후 4경기 토트넘에서 책임감을 갖고 경기했다라고 했는데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어렵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나아갈 거라고 얘기했고요.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 직접 보고 싶다. 이번에 미리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팅엄에서 이미 기량을 보긴 했지만 또 훌륭한 선수이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뛰는 날도 빨리 기다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웨일스 대표팀의 로페이지 감독의 인터뷰는 본인도 지금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조금 의아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친선 경기 솔직히 말하면 치르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대표팀에 몇몇 부상자들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유로 예선 라트비아전이기 때문에 한국전에 부상자도 없어야 되고 너무 많은 체력을 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이 또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전에 포커스를 두다가 라트비아전에 최고의 기량을 보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테이션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웨일스 대표팀이 한국과의 경기 물론 주전 선수들도 기용을 하겠지만 전후반에 걸쳐서 많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도 다양한 선수를 투입하고 점검도 해야 되지만 결과를 꼭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페이지 감독 손흥민 선수를 잘 알고 있고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면서 토트넘에서 함께 뛰고 있는 벤 데이비스, 함께 뛰었던 조 로든이 손흥민 선수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잘 막겠다,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벤 데이비스와의 미팅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막는 법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 한국을 상대로 특히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로페이지 감독 이번 경기 스파링 경기라고 약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과 웨일스의 예상 명단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처럼 손흥민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은 투톱의 프리롤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조규성, 손흥민의 투톱 가동이 예상이 되고 좌우 측면에 황희찬, 이재성,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황인범, 박용우 선수가 나설 것이 예상이 됩니다. 포백은 이기재, 김영권, 김민재, 서령우가 주전으로 나설 것 같은데 김지수 선수에게도 출전 기회가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깜짝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골문은 김승규 선수가 지키고요. 웨일스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본머스의 키퍼모 장신 공격수고 토트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게 된 브레넌 존슨 오른쪽 윙어입니다. 다니엘 제임스가 뽑히지 못한 가운데 레인저스의 마톤도가 왼쪽을 차지하고요. 풀럼의 해리 윌슨 그리고 베테랑 미드필드인 에런 램지가 미드필드 라인에 있습니다. 암파두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후방을 커버하고 벤 데이비스가 레프트백, 조 로든이 센터백 그리고 지난 주말 번리와 토트넘의 경기에 출전을 했던 로버츠가 라이트백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마이클 팀 코치 벤투호에서 유일하게 클린스만 호까지 이어졌던 그 마이클 팀 코치가 떠나게 됐는데요. 대신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본래 이제 코치로 합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그 논란과 억측 속에서 일단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하는 역할만 하다가 아예 정식 코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우승에 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신 마이클 킴 코치가 떠난 대신에 또 한국 선수들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2012 런던 올림픽 때도 피지컬 코치로 합류를 했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피지컬 코치로 활동을 했었고 10년 넘게 대한축구협회의 피지컬 코치로 활동을 해왔던 그리고 뭐 수많은 클럽 경력도 있는 이재홍 피지컬 코치, 대한민국 최고의 피지컬 코치가 이번에 합류를 하면서 또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우려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자원을 뽑았다. 미리 이번에도 선수들보다 먼저 웨일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상황도 파악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클린스만 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웨일스의 경기를 앞두고 유럽과 세계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좋아졌고 또 웨일스의 로테이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다 보니까 한국이 이길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이제 경기 이틀 전에는 웨일스 승리 배당률이 2.49배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2.65배로 올라갔어요. 즉 웨일스의 승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고요. 무승부는 3.28배에서 3.22배로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2.74배에서 2.68배로 낮아졌습니다. 즉 웨일스 승과 한국 승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경기가 웨일스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이변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번리전 해트트릭의 기세도 이어가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하는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한국과 웨일스의 경기 후 분석과 반응, 각종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